이게 디코가 거의 필수죠? 거의 필수죠. 중간중간에 오더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3티어, 2티어 분들, 그러니까 큰 그림을 1티어나 2티어 분들이 짜주는 게 좋죠. 우리 이렇게 플레이를 할 것이다. 우리 뭐 알렉으로 검사를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몰아서 누구와 병력을 구매해서 공물링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우리 누구한테 힘을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디스코드를 받으면서 하는 게 좋죠. 저는 한 10분만 있다가 금방 오겠습니다. 라면 먹고. 예. 네. 간단한 샘플. 따단단따다단 따다단따다단. 자, 경기 시작하나요? 자, 픽은 잘 맞춰주셔야죠. 1픽이 결신팀이기 때문에 결룰루, 방울, 그리고 2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자막을 제가 결룰루 결신팀 방울 2세 vs 중거란팀 중거란팀이 메디 지현 자치돈 이렇게 되네요. 다음에 저거 준비하면은 저 밑에 텍스트로만 돼 있는 거 네. 이미지 같은 거랑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호트나님. 지금 중거란 팀이 많이 세졌어요. 원칼 장군이 지금 중거란 팀으로 영입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결룰루님 팀이 처음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하는 분이 없다? 방울님은 처음 하는 유저가 아니지 않나요? 아, 방울님은 잘하시죠. 방울님이 2티어예요. 그리고 이세님도 평범하게 하시는 분이고 결룰루님도 평범하게 하시는 분이고. 네, 이세님도 2티어고. 그러니까 지금 결신팀이 3티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가능한 3티어가 없나봐요. 처음 하신 분은 없는. 네, 근데 이 게임은 대회 경기가 아니라 스크림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팀에 누구든지 있으면은 하며 연습이 목적이니까요. 전략 연구하고. 자, 팬픽 오고 있습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1팀 벤 아즈텍, 훈벤, 그리스 벤, 그리스 노노. 그리스 벤. 아즈텍 벤, 그리스 벤이에요. 배는 롬. 평범하게 그냥 초반에 강한 문명들이랑 망치 문명들 제거하고 같은. 예, 로마 벤. 근데 훈족을 제외하고는 망치 문명이라고 하긴 힘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러시아 정도가 남았긴 한데 예. 러시아 근데 뭐 손이나 러시아나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망치를 뻥튀기 할 상황이 된다는 거지. 뭐 맵이 안 좋으면 항상 그거 망치가 보증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이제 그 훈이랑 러시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략 자원 자체는 뜨면은 러시아 쪽이 좀 더
많이 뜬 데다가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부스팅 자체는 빠르지만은 이제 훈 같은 경우는 설사 목장이 덜 뜨더라도 일단은 초반 그거 유니크 유닛인 전차공수 유니크 유닛인 이제 공기병이 있다 예. 보니까 이제 유니크 유닛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훈 쪽이 위고 망치나 이런 게 그 금방금방 이제 땡겨서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러시아 쪽이 되는 거죠. 약간의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 것 다만 같습니다. 이제 훈 쪽을 약간 배나는 이유는 일단 목축업에서 기술 한 개를 다 같이 공유해서 가져가는 데다가 이제 그 초반 그러니까 이 지금 3대3 자체가 초반 그 유니크 유닛이 좀 센 문명이 좀 강하게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훈이 조금 더 이제 가치 있지 않나. 아주 근소하게나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저는 좀 놀란 게 사실 개인전 하면은 드래프트 하거나 이랬을 때 절대 인도를 밴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독 팀플 하면은 인도가 밴을 많이 당하는 이유. 이게 초반에 서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3대3이 템포가 빠른 이유가 이제 초반부터 약간 전쟁을 하더라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1대1 구도랑 사실 비슷한데 1대1 구도가 처음부터 전쟁하면서 테크는 그 6인 멀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편이잖아요. 예. 대신 뒤가 없다 보니까 테크 자체는 느린 편인데 이 이 3대3 게임은 경기에 부족한 태클을 우리 팀이 채워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초반을 약간 좀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문명이 무리를 하더라도 이게 뒤가 감당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초반에 강력한 문명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나 이제 이집트 훈 같은 경우는 전략 자원을 안 먹다 보니까 랜덤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니크 유닛을 무조건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꽤 강한 타이밍에.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또 인도를 쓸 때 역시 팀원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개인전이면 도시를 폈을 때 불행해져서 잘 못 피지만 요 일단은 게임은 팀전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네. 사치를 약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음, 사실 인도인데 페널티 없는 인도라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 네. 뭐 사실 워낙 코끼리 자체가 세다 보니까 만약에 초반에 뽑아 먹을 생각을 하면은 인도 코끼리 정도면 사실 옆에 문명이 있다면은 그 사실 그냥 명예 코끼리 일변도로 사실 가도 되긴 해요. 막기가 생각보다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말로 이제 막 이렇게 도시를 폈는데 멀티가 언덕 같은 게 없다 보면은 생각보다 도시에 출력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턴당 이제 인구 1이나 2면은 턴당 4망치, 5망치 정도 되는데 이게 유니스키나 이런 걸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은 대략 한 8턴에서 12턴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냥 보고 그러니까 개척 잡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행복도 관리하고 할 바에 차라리 그 망치를 처음부터 이제 조금 뭐고 초반에는 특히 유닛 원거리 유닛 한두 마리 있는 게 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만약에 거리가 적당하고 타이밍 러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유니크 유닛이 강력한 문명의 경우는 조금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또 설사 하더라도 뒤를 받쳐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명만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다고 치면은 3대2 구도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과학을 밀어줄 수 있는 게 2명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공유가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또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제 석궁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픽이 좀 들어왔는데 1픽에 카르타고 픽이 왔어요. 이거 좀 특이한 픽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크게 이해가 안 되는 픽이긴 한데 이제 카르타고를 간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리스 자체는 못 가니까 기마병 유니크 문명을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가 가는데 켈트족은 사실 크게 이해가 가는 픽은 아니에요. 픽트족 그쵸. 전사로 이제 막타를 그러니까 유저 대 유저랑 붙을 때 이제 켈트족 전사로 이 막타를 때릴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게 구도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또 켈트족 전사가 솔직히 일단은 그것만 깡전투력만 높지 창병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네, 기병대항 보너스가 없어요. 켈트는. 네, 게다가 더 문제인 거는 일단은 뭐고 켈트족 같은 경우는 유니크 빌드도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켈트족의 유니크 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건물인 거는 맞지만은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럼 유니크 어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종교관 하나를 그냥 빨리 그쵸. 먹는 것 외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종교관을 빨리 먹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숲이 보이네요. 근데 종교관을 빨리 먹는 것까지는 사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약간 이해하는 게 보고 사실 유니크 어빌리티가 종교관 빨리 먹으면 좀 아쉽거든요. 좋은 문명들이 많은데. 그렇죠. 마야도 있고 네. 에티오피아도 있는데 굳이 켈트까지 해가지고 이게 네. 먹을 필요가 있었나? 네. 아, 근데 메디팀이 마야픽과 에티오피아를 더 빨리 가져갔어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켈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6인의 위치 자체는 거리들은 조금 있긴 한데 약간 켈트는 동떨어진 위치였는데 켈트가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쟁보다는 켈트는 살짝 내정? 그러니까 켈트 위쪽이 어느 문명인지는 제가 지금 바로 보지 못했거든요. 예. 일단은 어떤 문명이냐에 따라서 당장 강한 문명이 아니라면 켈트는 약간 내정 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이거 목축 자원이 4개가 있고 대리석도 잠시만요. 있고 지금 사슴 2개. 방금 엘브라도를 예. 밑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제 착각인가요? 아! 켈트. 5대의 엘도라도. 이 엘브라도 땅을 발견하면 이 사원이 내거, 피라미드가 내거. 와, 돈이 500원. 없으면은 켈트가 엘도라도를 먹을 거는 같습니다. 야,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크죠. 이거 아래로 진격하고 있는데 이 유적 발견하면서 또 아래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500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세님. 이세님이라면 1대1에서 절대 안 지는 결신의 카드거든요. 이 결신팀의 가장 강력한 카드 중 다만 하나인데,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예. 켈트는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고 그렇죠. 숲이랑 저런 거 다 뚫고 가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거든요. 솔직히 그냥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왼쪽에 올드페이스 있는데 요것도 먹고 뭐 자연합일 찍고 내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빨리 판단에 따라 다른데 올페이스를 조금만 더 빨리 발견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연합일도 좀 더 판단이 빨라질 것 같아요. 예. 자연합일 판단도 약간 빨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중국은 밑에 있는데 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국도 보면은 페트라 네. 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는 같아요. 중국도 그냥 자기 스스로 내정을 하면 충분히 좋다. 근데 그 옆에 카르타고 있거든요. 즉 카르타고와 켈트가 동시에 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연노병까지 존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보고 중국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연노병만 생각하긴 하시는데 예. 이게 장군이 굉장히 큰 문명이거든요. 중국. 근데 이 이게 특수 유닛보다는 고유 능력이 중요하다. 초반에 이제 버틴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뭐고 유니크 어빌리티 자체가 이 출연율을 빨라지는 수비에 한정해서 한다고 치면은 이게 위대한 장군이 많은 게 굉장히 영향이 커요. 당연하죠. 예, 네. 이 장군이 성체가 바뀌면 그 성체 방어 보너스가 100% 들어가죠. 그러면 아, 못 뚫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엘도라도 봤네요. 근데 이게 대회 때는 맵이 사원이 아닌가요? 네, 엘도라도, 예, 발견했어요, 방금. 네, 대회 때는 맵이 어떻게 되죠?
대회 때 맵이 타원이랑 뭐 타원, 마법이라는 특수 맵이랑 예, 꼬마별이라는 특수 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계속 타원으로는 진행하고 있어요. 네. 타원이 아무래도 가장 변수가 많고 고정되지 않은 맵이기 때문에 어떤 양상이 나올지가 가장 다양하거든요. 에든버러에서 일단 일꾼을 구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만약에 그 뭐고 중국이 판단이 지금 뭐고 아직 시야들이 안 잡혀 있거든요. 예. 이게 자기가 지금 근데 사실 시야들은 안 잡혀 있어도 이게 타운 같은 경우는 맵 배치가 기본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배치될지는 이제 6명이 비슷비슷한 위치에 이제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다굴당하기 좋은 위치라는 걸 이제 그 얼마나 빨리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거든요. 사실 도시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여러 개 피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다른 지금 이게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종교관을 지금 사막의 전설을 먹었는데 이거는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뭐고 신앙을 모은 게 아니라 다른 팀원이 그 종교관을 종교관 먹어준 이거를 거죠. 해준 걸 보고 이제 나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이라면은 네가 그 뭐고 종교관을 먹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에티랑 마야거든요.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신앙을 공유하나요? 신앙이 공유하진 않는데 이제 네. 그 뭐고 종교 도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제 신앙 6 받는 거랑 골드 받는 거는 공유가 되죠. 그러니까 각자 30골드, 30골드, 30골드 6신앙씩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찍으면 나머지가 못 찍으니까. 네, 못 찍는데 딱 보니까 에티랑 마야예요. 두 사람은 종교를 찍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네가 저기 사막의 전설을 가라. 그럼 사막의 전설을 가면 중국도 굉장히 종교를 창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종교들을 다 먹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이게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한계로 네. 봤을 때는. 지금 근데 일단은 중국 켈트 같은 땅이 너무 좋은데? 켈트 땅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아니 근데 켈트가 저는 이쪽으로 500원을 다 몰아가지고 개척자도 구매하고 엘도라도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네요. 이러면 엘도라도를 중국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엘도에- 중국이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생각은 잘해야 돼요, 중국도. 근데 양쪽 다 엘도에 피는 건 안 좋지 않나요? 엘도 지킬 만한 데가 안 보이는데. 일단은 엘도는 네. 그냥 여기서 뭐 여기 습지 타일 중에 아무데나 펴도 솔직히 수비하기 쉽습니다. 아니 정글 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안이라 오른쪽에서 때리면 그냥 다 때려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중국이랑 켈트 1대1 구도만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근데 옆에 카르타고가 있죠. 네. 중국이랑 켈트랑은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카르타고랑 이제 켈트의 양각 구도가 맞아요. 있거든요. 중국이 사실 버티는 포지션이에요. 공격 간다기보다는. 가지고 무리해서 확장을 하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러면 그냥 중국은 전통 찍는 게 낫지 않아요? 일단 전통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명예를 찍고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쵸.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공유할 수 있고 이 자체적으로도 이제 종이 공방이나 철학 같은 걸 뚫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3대3에서는 이제 테크의 공유를 이제 해가지고 빌드를 어떻게 짜는지 중요해요. 이제 테크가 공유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방향으로 흐를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자를 찍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문자를 찍었을 때 이득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문자나 이제 테크 위주의 그걸 했을 때 뭐가 좋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마야 같은 경우는 조금 날비의 성향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신학을 가면은 이제 마야 특성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테크가 3명이 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인에 비해서 테크가 이제 신학에 도달하는 도달점 자체가 좀 빠른 경향이 있어요. 왼쪽은 그렇게 보면은 마야가 다굴당하는 포지션인가요? 왜 마야나 카르타? 아니요. 근데 저기는 이제 약간 2대2의 이제 약간 평평한 그러니까 마야랑 에트가 붙어 있고
이제 그 뭐고 왼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전쟁 났을 때 그 뭐고 만약에 마야랑 에티가 그 저기 카르타고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 이집트가 뒤치기를 할 수 있는 지형인 거죠. 정확히 이집트, 말하는데 카르타고 이렇게 같은 팀이거든요. 약간 네네. 이 둘보다는 멀 수는 있어도 네. 도와줄 수 사실 없는 거리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지금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그 왜 지금 뭐고 중국 쪽만 약간 불리하게 됐냐면 그 중국이랑 카르타고 쪽은 이제 옆에 있는데 뚫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켈트랑 에티오피아는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렇죠. 중국은 다굴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사실 켈트까지 가긴 또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 정도 근데 거리면. 그에 비해서 카르타고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옆쪽에 도와주기가. 오른쪽으로도 그런 갈 수 있고 의미에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약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위치가 카르타고인데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카르타고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니요. 근데 이거는 이집트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2대2에서 약간 조금 그런 상황 자체는 내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초반에 아마 이집트가 전차 공수를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뭐고 일단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지형 자체는 카르타고 팀 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정적으로도요. 지금 보시면 카르타고가 시느사자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관이 공유되다 보니까 시느사자부터 먹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카르타고 시느사자 그냥 그렇죠. 해안에 땅 피면 바로 그냥 사과학 들어오죠. 야 이거 과학이 곳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카르타고랑. 근데 사실 이건 맵을 조금만 봤으면 사실 신의 사자는 사실 안 맞긴 별- 했어요. 네. 별론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의 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억지로 아래쪽에 핀다면. 네, 아래 하나. 아니죠. 굳이 이 항만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 뭐 도로를 직접 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치품을 개발 안 해도 팀한테 사치품을 받고 나 내일 꾸는 도로만 개발하면서 신의사자로 과학을 뽑아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그 전략은 참신해 보입니다. 일단 골드 자체도 3대3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통골의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과학을 땡기는 용도로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것도 그 맵이 살짝 좋게는 안 나와줬죠. 간혹 그 네. 약간 마야는 우상숭배 찍어줬고요. 그러면은 뭐 은자리에다가 위주로 필 것 같네요. 뭐 이거는 무난한 종교관을 가져간 거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멀티 이거 팀전을 하다 보면 정책이 엄청 늦게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런 거는 팀빨로 어떻게 따라가는데 정책은 이제 기념비도 짓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팀전이면 종교관은 문화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혼자 생각해봤을 때. 어차피 문화가 모자르는 게 제일 심하니까. 그렇죠. 이게 도시국가 동맹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고 전쟁 생각하면 기념비 짓다가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화 주는 종교관을 먹는 게 저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엘도라도 같은 거 발견했다? 아 여기부터 개척자를 아무래도 탈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뽑아주고 있네요. 에든버러. 근데 켈트가 진짜 땅이 좋다. 헬트는 자연합일 찍었어요. 먹겠다는 거죠. 무조건 여기 달려가겠다는 거죠. 자연합일은 네. 신앙 4가 늘어납니다. 어, 자연경관에서. 중국이 이거 약간의 이제 그 위기만 벗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예. 이거 중국이 그 뭐고 지금 저 에티오피아랑 마야랑 중국이 보고 도시를 펴지 않고 이거 빠른 국대 가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전쟁을 안 하고 이제 약간 좀 아예 둘러눕기. 네, 그 이제 텀이 이제 된다는 걸만 이제 그 알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는 같거든요. 그게 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마야는 또 신학 뚫으면은 스노볼이 엄청 빨리 굴러오지 않습니까? 특히 네, 개인전에서는 신학이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신라는 근데- 제가 알기로 보니까 날빌 형식으로 이제 다 같이 국대 예. 올리고 도서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이게 40턴 정도에 도달. 예, 다 같이 뚫으면 다 같이 원경 모으듯이 힘을 합치면 이거 금방 뚫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또 이제 그쪽에서 과학자나 이제 기술자 받아서 그 뭐고 기계까지 이제 달리는 걸 좀만 도와주면은 사실 뭐고 그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냥 방어를 하고 지금 그 중국이 약간 상황이 좋은 게 지금 언덕 도시예요. 언덕 도시에 그다음에 옆에 도시가 산을 끼고 있거든요. 막을만 하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원거리 셋에 밀리들만 계속 죽는 거 보충해주면서 이제 골드 약간 지원받고 하면 이거 약간 그 도시 전투력 발로 이게 도시 탱킹. 네, 그 도시 같은 게 이제 그 저게 만약에 전통을 찍는다고 치면은 과두제를 네, 받으니까. 그 예. 전통이랑 과두제 성벽을 찍으면 이게 한 23 정도 돼요. 전투력이. 그러니까 옆에 산이랑 언덕까지 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산도 네. 포함인가요? 네, 그 산 옆에 도시를 지으면 25%인가 이게 추가 보너스를 받는 아, 거예요. 더 세지나요? 그래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레크에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 지금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8에서 9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산 쪽에 마우스 커서를 가만히 대보시겠어요? 산 쪽에다 마우스 커서를 가만히. 와, 25% 방어 보너스 있네. 네, 와, 이게 대단합니다. 그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다들 아실진 모르겠지만 평지에 도시를 피면 인구에 따라서 보통 8에서 9 정도의 이게 광- 12 정도 돼야 되는데 원래 북경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 16이 되거든요. 아, 여기 이제 성벽을 더하면 21이 되고 약간만 인구 더해지면 이제 23 정도가 되는데 도시 전투력이 23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합궁 4-5기로 한 3턴 정도 때려야지 이제 그러니까 프리딜로 3턴에서 4턴 정도 때려야지 이제 까만 피가 되는 그 정도의 도시 전투력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합궁 다 죽을 것 같아서 져서. 네네. 보통 그럴 때 뭐 이제 합궁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그런 거 했을 때 사실 이 드러눕기가 네. 이게 그러니까 1대1 하다 보면 가끔씩 좀 변태적인 전략을 쓸 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쓰는 해본 건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수어의 여신이랑 그 다음에 과두제랑 전통하고 알렉 먹은 다음에 성벽 찍고 성지면은 이게 이상하게 돼요. 제가 이거를 합궁으로. 바빌론 갔다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바빌론 성벽을 지어서 네. 이렇게 저 그때 산에 옆에 지었어요. 바빌론이니까 네. 보너스 있는 거 몰랐는데 네. 그때 메디님이 인피를 한 20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네. 제가 석궁이 3마리 있었는데 그게 막히더라고요. 신앙의 수호자 찍고 네. 도시 포격으로 때리니까 네. 도시 포격 한 대랑 석궁 한 대가 때리니까 인피가 하나씩 계속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굉장히 커요. 신앙의 그다음에 수호자 지금 때문인가 여기 했는데 저기 16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유닛을 넣어주면 또 전투력이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2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20 네. 정도 가까이.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깨달으시냐 못 깨달으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물론 그런 전략을 쓴다고 치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비로 했을 땐 제가 보기에 합궁 2개에 도시면은 어지간한 병력들 진짜 많이 불태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에 다 쏟으면 진짜 그때 되면 네. 만약에 카르타고랑 켈트가 둘이 치면 카르타고 빈집털이도 당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필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장군이 많이 나와요. 수정 때.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사실 저는 지금 중국에 같은 경우는 원시티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간 다음에 원시티에 이제 국대까지만 짓고 그 다음에 그 뭐고 그 신학 갈 때까지 그냥 그 빙수만 3기 정도 뽑아놨다가 이제 성벽 쪽에 테크 타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알렉 페트라란다. 저는 그 공정 페트라 간 다음에 그 뭐고 기계까지 일직선으로. 네네 들어 누워도 되지 않을까. 이거 그게 근데 지금, 예. 네. 이거 근데 네. 저 소협회는 하나 더 지을만 하지 않나요? 위에 그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엘도라도 자체는 저기 그 켈트가 먼저 발견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협회 그 지금 철 타일 위에 있잖아요. 그 소. 네네네. 그 오른쪽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네. 산 끼고 있어가지고 또 25%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거?
근데 수도가 훨씬 세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궁전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도가 좀 더 센 걸로 알거든요. 게다가 굳이 저기 도시 펴가지고 이제 그 하면은 먹히면은, 그러니까 그 북경에 비해서 수비 자체는 저기가 더 좋진 않거든요. 여러 그렇죠. 가지 뭐냐 벌목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럼 저기서 하면은 또 성체 싸움 같은 거 지저분하게 가면은 좀 피곤한데다가 일단은 국대를 좀 빨리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놓는 전략을 쓴다면은 근데 들어놓는 전략을 저기에 도시를 쓴다면은 안 지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켈트가 저기에 도시를 지으면서 내려올 것 같은데. 근데 장군은 무조건 중국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저기다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장군이 많으면은 결국 이렇게 알박은 다음에 장군 성체로시를 해도 무조건 중국이 이긴다는 뜻이죠. 제 말은. 빨리 공항을 뚫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 국경 오른쪽이 강 건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항을 뚫어가지고 근데 성체 싸움 지금 하려고. 근데 지금 여기 근데 도달점 같은 걸 생각하면 제가 계속 뺏겼다. 보기에는 네. 저기 보기에는 이제 그 뭐 켈트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려면 한 40턴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3, 40턴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켈트가 엘도라도를 발견하고 정찰병을 달렸는데 이게 야만인한테 한번 먹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지금 뭐고 에티오피아랑 마야는 무슨 태클을 뚫고 있을까요? 사실 에티오피아 마야랑 마야. 에티오피아는 제가 보기엔 알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전쟁 걸릴 일은 없다는 걸 지금 초반에. 중국은 좀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일단은 서로 도와주기도 쉽고 유기적이니까 일방적으로 밀릴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석공 뚫고 있습니다. 석공술. 지금 대리석과 석재가 보여서 이렇게 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개척자를 뽑고 있죠. 일단은 멀티를 하려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구도를 봤을 때는 네, 그 보통 이제까지 이제 팀전 3대3 구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네. 이제 북치고 박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거리도 있고 약간 이제 그 안전 같은 게 이제 에티랑 그 뭐고 마야 같은 경우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야, 저거 뭐고 약하자 그 무조건 약간 뺏기겠네. 네 유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유동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조금 그 뭐고 진짜 약간 좀 독특하게 국대 쪽을 올려도 되지 않았나 사실 싶긴 해요. 아, 좀 고통받아요. 켈트가, 이렇게 야만인이 깊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상당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생긴 게 절로 들어왔지? 근데 켈트가 종교관을 뭐 왼쪽에서 생긴 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켈트 종교관이 어떻게 됐었죠? 켈트 종교관은 다연합일 먹었어요. 일단은 올페이스랑 그래가지고 확실히 먹겠다는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이건 좀 희소식이네요. 모가디슈 일꾼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켈트가 개이득이죠. 다유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고 저 모가디슈 일꾼을 꼭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직접 갖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성장이 지금 부스팅 같은 걸 빠르죠. 생각하면은 지금 타이밍에 사실 모가디슈 동맹해봤자 크게 좋을 건 없거든요. 이게 수도의 식량이 들어온다 해도 어차피 자유면은 개척자 더 뽑아야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인구를 늘리려고 하네요. 이제 개척자 다 찍었네요. 저 왼쪽 개척자 뺏길 것 같기도 한데 사이즈가. 그렇죠. 이게 야만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에티오피아 전사입니다. 적이거든요. 진짜 헷갈려요. 예. 이거 야만인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그냥 움직이면은 먹혀요. 들어갔다. 예. 아이고 좀 뺏기겠는데 사이즈가. 아니요 그 일단은 정찰병 자체가 있으니까 네. 뺏기진 않을 거는 같아요. 대신 뒤로 빼긴 해야겠죠. 그렇죠. 야만인은 또 야만이끼리 서로 이렇게 안 때리거든요. 네 일단 보긴 했죠. 일단 이러면은 뺏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구리 쪽에 올려서 그냥 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리에 펴야죠. 예. 어쩔 수 없죠. 한 방에 죽을 피는 아니거든요. 네, 언덕에 그렇죠. 정찰병을 넣으면은. 언덕 정찰병 반 피면 안 죽죠. 네. 이걸 좀 소극적으로.
아, 근데 확실히 엘도를 먹어서 그런지 초반 부스팅이 잘 되네. 셀스가. 네, 딴거 나쁘지 확실히 결신팀이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티쿠, 여기도 아래쪽을 먼저 생각했는데 오른쪽에 먼저 펴가지고 이거는 신의사자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죠? 과학을 계속 땡기려는 의도 같죠. 네, 두 개, 여기 말고 또 하나 더 필 수 있어요. 아래쪽에. 네, 요 자리 하나 더 있습니다. 사슴 깔고 피고 이렇게 하는. 예, 뭐 그렇게까지 막 맛있는 도시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면 뭐 먹을만 하죠. 먹고 살만 합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다고. 근데 그 자유에서 3타이드한 거 생각하면은 사실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소원이 탈구매 필요할 거예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중고런 팀은 누가 1티어임? 중고런 팀에 원칼님이 영입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굉장히 강해졌어요. 원래 지금 네 팀 중에 최약체가 중고런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강팀으로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심지어 원칼님이 오늘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예, 팀플 할 생각 있냐고 물어봤는데 원칼님이 형님 제대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네. 제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러면 또 무시무시하겠는데 제대로 한다 원칼님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참여한다. 야, 이러면은 우리 팀 러시암님도 오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고 저기 있는 러시암님 데리고 오면은 오마벨 팀은 1티어가 없거든요. 네. 원칼에 맞설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닌가? 우트나님 가능하십니까? 우트나님 우사람이 잘하죠. 원칼님 상대로 가능하십니까? 근데 팀전이라서 솔직히 제가 안진마다 팀전이니까. 네. 와, 대단합니다. 우리 팀 든든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로 승리에 그 좀 빡세게 한다면은 저기 있는 러시암 선생을 데리고 오는 게 확실하긴 하겠죠. 이것도 도시 방어력 보너스를 네. 팀전 비커 공유합니다. 네. 그게 팀플의 가장 재밌는 요소예요. 그 뭐고 기본적으로 산 형태의 이제 그 뭐고 계열들을 이건 전부 다 저 그 방어력 보너스를 받긴 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전투력 자체는 이제 수도랑 자. 보통 3 정도 차이 나요. 중국이 지금 네, 근데 지금 예, 15라고 이야기하시죠. 착각할 수 있는데 저거는 전사가 집어 네. 넣어가지고 15거든요. 자, 이 시청자분들한테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나가서 자, 중국이 이제 건축을 뚫고 있죠. 중국이 건축을 뚫고 있고 같은 팀인 마야도 건축을 뚫고 있고요. 이렇게 과학을 공유해요. 과학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떤 사치품부터 개발할까? 어떤 테크트리부터 개발할까? 나는 기마병 계열이 중요한데 너는 검사가 중요하니? 하면은 이런 게 아래쪽으로 갈까? 위쪽으로 갈까? 전략이 매우 다양합니다. 자, 그럼 다시 중계 독방으로. 이제 철학이랑 뚫고 그 국대 올리면서 신학 뚫고 바로 그냥 기계 쪽으로 달리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초반 기준으로는 중국 도시가 성벽 하나만 짓고 안에 궁수나 합궁만 넣어두면은 꽤 많이 유닛을 불태울 수 있는 구도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상하이 도시 핀 거는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위험하죠. 솔직히 네.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반 같은 경우는 유니크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좀 이제 수비에 좋다는 것도 장군이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 장군 네. 나오기 전에 저기 불태워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벽부터 바로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음. 예, 요거는 안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팀전은 비커 공유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그 이제 기술 같은 걸 모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템포가 조금 빨라요. 그 다음에 골드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턴걸 마이너스 때문에 기술 지연 같은 것도 적은 편이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들 약간 내정적으로 6명 전체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이번 판은 조금 안 그런 특이할 것 것 같아, 같- 킬트는. 네, 일단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내정으로 가면은 이거는 뭐고 내정 문명 자체는 에티랑 마야인 게 맞는데 에티 마야 중국이 좋은 문명이 맞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밀려고 하면은 좀 순식간에 밀릴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테크가 좀 뚫리기 시작했을 때는 도시 수가 많아지고 좀 가까워지고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꼬마벨님이나 네. 우주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 이렇게 두 명 한 명이 보통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네. 한 명이 이제 두 명을 상대하는 지형에 예. 그 한 명은 정책을 뭐로 가는 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해보진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전통 찍은 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 방어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방어를 도시 포격 위주로 할 거다. 그러면 도시 자리 위주가 중요하다. 그러면 전통을 찍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럼 자유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기 아니면 근데- 성체가 필요하다 하면 명예를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정답은 저기 그러니까 채팅에 오오님이 말한 명예가 맞습니다. 수비할 때 면회가 좋나요? 네, 수비를 한다면 명예가 맞아요. 명예는 무조건 장군을 하나를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장군 하나로 뽑는 것도 있고 옆에 규율 같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승급 그 밑에 보면 승급의 문제도 있거든요. 경험치 50% 빨리 받는 거. 저 모든 면에서 사실 그거예요. 대신 저기 있는 저 근접 그 유닛 생산 보너스 저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저건 아, 그렇죠? 써보면 압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저거는. 이거는 그냥 후반용이죠. 후반에 15%라도 좀 더 받고. 후반이 아니에요. 저거는 고전 시대 유닛까지만 적용됩니다. 저 근접이. 아, 그래요? 네, 냉병기 유닛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 뭐 머스킷병 이런 거 보너스 없습니까? 머스킷은 안. 어. 네, 머스킷 뭐 이것도 안 돼요. 장검사까지만 적용됩니다. 네, 장검사까지만요. 음. 네. 이게 그런 거였군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대신 처음에 이제 장군, 그러니까 게다가 저거 15%를 받는다고 쳐도 일단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의 신망치 자체가 있는 도시가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얘네 제가 쓸 때 규율 봤던데. 규율은 봤죠. 규율은 봤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상무정신의 저게 그렇죠. 그 뭐고 그 망치 15% 정도 생산력 보너스를 못 받는 거죠. 네. 규율은 원래 다 받아요. 규율은 다 음. 맞습니다. 저게 진짜 사기거든요, 나중에. 진짜 세요. 저게 탱크 러시 할 때나 아니면은 보병들 일렬로 버티고 있을 때나 그냥 옆에 손에 손잡고 버티면 전투력이 막 상승합니다. 저게 진짜 애니셜 있을 때 진짜 사기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더라고요. 게다가 그렇죠. 이제 명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사실 그 영웅서사시까지 지을 수 있는데 보통 만약에 2대1 같은 게 좀 구도가 빨리 결정돼 버리면은 사실 영웅서사시 같은 경우는 지을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규율 같은 거랑 이제 장군 보너스를 항상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 수비, 그러니까 자기 영토에서 수비할 때 밀리한테 이제 밀리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대신 그러니까 이제 명예 수비를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밀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썼을 때 약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귤이랑 그 뭐고 장군을 받은 초반 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밀리가 가까이 있는 애를 먼저 쳐요. 그 뒤에 이제 마무리를 궁수가 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 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그 보통 라인으로 침투가 안 되고. 네, 그 밀리가 그 마무리를 지으면 앞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네, 막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신 이제 그 밀리를 마지막으로 보통 치는 이유는 체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파괴력이 강한 밀리로 하면은 조금 더 확정적으로 죽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건데 이제 귤이나 이런 걸로 이제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뻥튀기 되니까 굳이 이제 막타를 고집할 필요가 없이 이제 각이 만약에 하나 자를 각이 보인다 싶으면은 그 수비를 해놨다가 저거 내가 그 밀리로 친 다음에 그 합궁이나 그 궁수로 한두 방 치면 죽겠다 싶을 때 이제 갑자기 그 수비하고 있던 밀리가 갑자기 돌변해서 툭 타탁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쓴 형식으로 이제 잡아먹는 죽지 않고 모아놨다가 네. 한꺼번에 튀어나가는 식으로. 네. 그
이런 수비전은 사실 굉장히 특화된 문명이 저기 말씀하신 명예줄루예요. 그렇죠. 줄로 네, 그 줄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동력 상병의 3짜리. 기동력이 3이다 보니까 보통 창병 2개만 있으면은 합궁도 보통 2명한테 원킬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걸로 이제 딱 생각하시면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을 줘야죠. 트루노가 지금 엘도라도를 못 사고 있는데, 자동 확장이 된다고 해도 빨리 자연 합일이랑 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턴이라 근데 골드를 조금 더 아끼려는 네.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굳이 골드로 사는 것보다 저 같으면 사탕 기다릴 것 같아요. 예. 어이, 그래도 좀, 일단 종교 제가 봤을 자체는 때 6 종교 명이니까 창시가 좀 클 것 같아서 107 신앙이거든요, 지금이. 이거 먹으면 한 5턴 뒤면 종교 창시가 되는데, 돈을 안 줘도 일단 곡물 뜯어서 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종교 창시는 확정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안타까운 점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134 신앙 이후부터 이제 거기서부터는 랜덤이죠. 랜덤이니까요. 이게 뭐고 그게 조금 문제긴 해요. 사실 이런 부분도 너무 랜덤적인 부분에 이제 근데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사마귀 전설이어도 인구가 붙어야 요 타일에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종교 창시가 근데- 빨리는 안 돼요. 근데 자연합일처럼 한 번에 4신앙이 나오는, 특히나 켈트는 이미 숲에서 1신앙씩 처음부터 먹었던 그 문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뒀던 것도 있고. 무조건 종교를 빨리 먹는다는 생각을 할 법하거든요. 이것만 먹으면.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알기로 6인 맵이 지금 이게 8인 맵이군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네, 8인의 해수면 높이입니다. 근데 8인 맵이면 조금 달라지는 게 종교를 조금 더 많이 창시할 수가 있거든요. 6인 맵이랑은 달리. 그렇죠. 5명까지 다섯 창시할 명까지 수. 창시할 수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사실 에티랑 마야는 당연히 종교를 먹는 문명이고 그 다음에 요번 상황 같은 경우 이제 했을 때 이제 중국도 수 있죠. 약간 종교 먹을 확률이 높고 하면은 사실 그리고 켈트도 사실 먹는 문명이에요. 네, 켈트 몇 명에서 원래는 저 4명만 먹고 다른 2명은 신앙은 꿈도 못 꾸는 그러니까 종교는 꿈도 못 꾸는 문명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 카타오가- 이번 판으로 그러니까 8인 맵으로 한정하면 이제 이집트가 이집트까지는 할 수 있죠. 네, 먹는 게 종교를 있으니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집트는 뭐 굳이 창시를 이집트도 종교가 필요하군요. 근데 확실히 지금 느끼는 건 이제 완연하게 이제 내정으로 가기로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정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 이제 상대가 갑자기 유닛을 뽑아서 이제 펌핑했을 때 최소한 지연전이나 막을 수는 있겠다 싶은 유닛만큼만 뽑고 확실하게 내정을 타야 돼요. 그렇죠. 괜히 어중간하게 내정을 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건 이제 유닛을 적당히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서로 과학을 담당하는 마야가 15 과학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의 사자로 카르타고가 얻는 게 19 과학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신의 사자의 승리죠. 예, 내정전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켈트, 카르타고, 이집트가 지금 도시를 서로 4개씩 폈거든요. 도시 수만 보면 확실히 앞서가요. 내정전으로 가면 예. 이게 이념 찍히는 적이 있었나요? 근데 지금 이념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버틸 겁니다. 이념까지 간 그러니까- 판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냐하면 보통 한 명이 밀리기 시점에서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게 밀리기 근데 시작했죠. 이념 찍히기 전까지 계속 3대3 구도가 갈 판이 좀 드물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총력전 맞아요. 구도로 갔을 때. 그리고 대부분 한 명이 멸망했을 때, 이건 장기적으로 2명에서 3명을 이기기에는 너무 내정이 다만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해설을 하자면은 저기 예루살렘 밑에 보면 기마병이 나왔다는 뜻은 이제 누군가가 그러니까 기마수를 뚫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기마수를 뚫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카르타고죠. 네, 카르타고가 지금 수코키리를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수코키리를 지금 뽑아가지고 밀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지금. 그렇죠. 연노병까지 기다려줄 필요 없죠. 특히나 이런 상하이같이 돌출된 지형은 네, 그냥 밀어요. 네. 이거 코끼리로 겁준 다음에 코끼리 겁주기 특징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숲코끼리 이 겁주기 스킬로 겁만 주고 겁만 주고 또 장군 나오면은 장군이 금방 나와요. 이게 장군이 더 빨리 출연하게 달려 됩니다. 있을 거예요. 심지어 카르타고에 이 한니발 장군이 등장하게 되면 산을 유닛이 산을 넘어요. 이게 뭔 말이냐? 북경 계피만 만들면 뒤에서 꿀꺽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코끼리도 네. 아마 제가 도시 타격 페널티가 있는 걸로 있어요. 알아요. 있어요. 아니 막타 유닛으로 치는 거죠. 근데 예, 그 산을 도시 건너서. 타격이 페널티가 없는 문명은 제가 알기로 송가이가 유일한. 맞아요. 송가이의 기사 지금 켈트가 지금 만데칼로.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카타프락토이도 좀 도시 공격 페널티가 없을 거예요. 그 아니 디자인- 있어요. 있습니다. 그 줄어들 있는데 그냥 세요. 줄어들 거예요. 아 좀 줄어드네? 오 네. 그러네요. 근데 줄어들어요. 카타프락토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마병인데 전사급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검사죠, 크게 검사. 의미되는 거죠. 저거는 네. 검사급이죠, 검사. 그렇군요. 만데칼루가 싸고 괜찮아요, 유닛 자체가. 그렇죠. 만데칼로 괜찮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멀티에서는 그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어느 친구냐 그 진흙 피라미드 모스크가 정말로 좋은 유니크 빌더입니다. 근데 이제 내정할 때 좋은 거지. 아 사실.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게 저거 보고 도시 수비력을 너무 지금 강가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이 저거 수비력 14면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저 그렇죠. 그 기마궁수 두 개로는 안 돼요. 근데 두세 마리로 택도스 네 마리는 있어야 됩니다. 예, 최소한 4마리 정도가 여기 숲에 쏙쏙쏙쏙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사나 지금 기마 공수 끌고 오기 이전에 지금 일군 가져와가지고 숲부터 베고 있었어야죠. 앞에 상하이 쪽 숲부터. 근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거 유닛들 다 버리는 거죠. 지금 애초에 저 유닛들을 저기 뭐고 중국 도시 쪽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저 중국 도시를 딸 화력 자체가 전혀 안 나요. 이게 내정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네, 게 그- 맞는 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성벽까지 둘러졌거든요, 중국은. 저거 방어력이 절대 못 쉽고예요. 붙습니다. 저거는 합궁 5기 정도 돼야 돼요. 저거는. 아 이거 보니까 더 그게 아깝네. 전통 찍었으면 진짜 엄청났을 것 같은데 저거. 네. 저도 이런 땅에서는 전통 찍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심지어 전통을 꼭 완성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만 있어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냥 과두제랑 율법 정치까지만 찍고 명예로 그냥 갈아타도 명예 개방하면 쓸만할 거예요 아마. 문화 계속 들어올 텐데 과두제 율법 정치 찍은 다음. 근데 뭐 야만인 파밍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 사실 그 이게- 네. 유닛 죽여도 나오잖아요 상대방. 자 지금 이거 아니에요. 상대방 유닛 죽이는 걸로는 명예 파밍 안 됩니다. 그거는 레크가 야만인만. 가능한 거예요. 아 뭘 좀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상대 레크가 각성입니다. 상대 유닛 죽였을 때도 문화 얻지 않나? 아니요. 야만인은 사냥할 때만 문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즈텍만 그래요. 아즈텍. 아즈텍으로 해서 그렇게 네. 돼서. 하지만 레크는 다릅니다. 레크 안해. 그놈의 레크. 응 안해. 아 구리탈 약탈 당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전사 넣고 야, 있어요. 근데 저런 맞으면서. 사실 지금 뭐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있잖아요. 이거 그 합궁 2마리만 있어도 그냥 맞거든요. 전사도 필요 없어요. 그 북경이랑 저 북경 왼쪽 저기 그 북경 밑에 왼쪽 지금 일군 저기 위치에 그 합궁 하나만 둬도 합궁 2명으로 저 유닛들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하나 지어주면은 맞습니다. 이거 저 하려면은 기마 궁병이 4-5개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고 기마 궁병 충원할 때마다 계속 죽을 거예요. 와가지고 죽고 맞아요. 와가지고 죽고 와가지고 죽고 반복일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북경을 뚫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광저우를 먼저 포격을 해서 여기를 근데 먹고 광저우도 시작하는 제가 게 보기엔 저 수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도 네. 힘들어요. 카르타고도 여기서 쳐줘야 되고 근데 아니, 지금의 저게- 힘들어요. 그 문제점이 그 약간 생각보다 마음이 다급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급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사시티 서로 사시티 근데 사시티 내정하면은 또- 충분히 유리한 상황인데 근데 또 만약에 민다고 했을 때 차라리 그러면은 밀려면 확실히 유닛을 뽑고 가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지금 도시가 언덕에 있고 산 끼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력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데 굳이 지금 저렇게 위협을 물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집트도 이렇게 무릎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들어가는데 아드와 전투의 정신으로 또 에티오피아가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혼자서 치는 건 사실 무의미하죠. 게다가 티칼 같은 경우는 사실 밀기 힘들어요. 네, 여기 정글 이건- 지형의 언덕인데 어떻게 네, 밉니까? 그 여기. 정글 지역의 언덕 도시에 합공 하나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도 늪지 지키고 있고 정글 언덕. 여기는 뚫을 수 있는 지형은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일단 기마병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기마병은 군사 일단 올인이에요. 그 창병으로는 안 되고 전투 전차 한 8기, 9기 정도의 자치도님 기마병 튕겼네. 자, 그 와중에 일단 자치도님이 튕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빠르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약간 자멸 구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멸 구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밀라면 밀 수는 있어요. 켈트가 저거가 전공을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 한번 밀려면 아예 전공이 이제 대처도 불가능하게 그랬어요. 전공보다 저게 많아야 돼. 저거 뭐야? 그 켈트 창병 이름이 뭐였죠? 저거 저 전사요. 저게 무슨 그거였는데? 근데 저거를 한 6, 7개 갖고 와가지고 이거 방금 기마병이 도왔죠. 이거는 이게 야만인 기마병 난리 났습니다 여기. 근데 뚫진 못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이게 지금 뭐고 지연님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배치부터 좀 잘못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거는 그 뭐고 합공 같은 경우는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저기 산 쪽에 그러니까 그 약간 뒤쪽에 둬야 돼 맞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야만인 주둔도 미리 정리해뒀어야 됐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치도님이 친추가 돼 있는 분이 없으시다네요. 자치도님이 친추돼 있는 분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자치도님한테 친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친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사실 굉장히 아쉽네요. 이거는 약간 전략은 친추가 돼 있는 분이 없다고요? 네, 이거는 리로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로비 한번. 알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약간 일관 이때 동안 보여줬던 일관된 전략이 아니라 약간 좀 독특한 전략이 나올 수도 있었던 맵과 조합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39턴? 38턴? 9턴이 맞지 않나 싶어요. 39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9턴이 지금 자치도님이 39턴에 튕겨서 39턴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턴 전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러면 못 들어오나요 자치도님이? 아니요, 39턴으로 제가 한 턴을 소비했잖아요. 만들겠습니다. 이거 지금 40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1턴이었어요. 다시 만들게요. 41턴이었습니다. 지금 이 만든 건 40턴. 그리고 자치도님 친추를 받아야 되겠네. 친추를 해드려야 돼요. 친추가 안 되신대요. 안 돼요? 네. 친추를 못하는 그건가 봐요. 스팀 그거 뭐 안 사가지고. 그러면 검색에도 안 나오는데? 나올걸요? 자치돈 치면. 그래요? 네, 나와요. 자치돈. 제가 친추를 했으니까. 있네. 네, 나와요. 네. 그거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또 나오네. 신기하네. 내가 못하는 거지 상대방은 할 수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이게 생각보다 그게 안 나오네요. 저는 어떤 장면이요? 병마용을 무조건 누군가 가져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초반에 사실 병마용은 지금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근데 제가 저번에 써본 적이 있거든요. 병마용을 스크림 경기에서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닛을 많이 받았어요. 해타이로이 받고 장갑보병 받고 그리고 그 타임에 딱 파이크병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래서 유닛을 한 열 몇 마리를 복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팀이랑 붙어있으면 병마용이 진짜 쓸모가 있어요. 고유 유닛이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보고 병마용 같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도 134방치인데 완성 167망치입니다. 자유 완성 167망치예요. 167망치군요. 내가 꽤 비싸요. 초반에. 107망치라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약간 의미 있는 유닛들로 5개 이상은 돼야지 저는 그게 이제 하거든요. 왜냐면 자유 그거 완성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 완성. 네, 뭐 자유 완성으로 보면은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죠. 일단 그렇죠. 펌핑을 한다는 점에서. 저분이 생각보다 잘하세요. 자치도님이. 전 3티어라고 돼 있으시길래 얼른 업어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땐 거의 2티어급 실력이 아니신가. 저희 팀은 저랑 중거라님이 1티어에 포함되는 건가요? 2티어에 포함되는 건가요? 실력으로 치면 2티어가 아니겠습니까? 허. 예. 아니 저야 뭐 그러면 중거님이랑 원성님은 저번에 2티어로 조정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칼 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원칼이 네,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럼 이세님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잘할 거예요 아마. 제가 저 양반이랑 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전쟁을 진짜 잘해요 저 사람이. 일단 지금 결신팀이 거의 모든 스크림 경기를 이기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결신의 활약보다 이세님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같이 전쟁한 걸로 판단했을 때는 전쟁만 놓고 보면 결신보다 이세님이 더 잘해요. 1대1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이세님이. 상당히 저분은- 강력한 카드죠. 저분 근처에 도시를 갖다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약간 숨- 공격성이 있는 분이라서. 숨도 못 쉬게 해줘야 된다. 아니요 처음부터. 이제 이 사람의 공격성을 건드리는 거죠. 제가 저분이랑 1대1에서 꽤 많이 이겼거든요. 아, 또 그런가요? 그러면 원성님은 1티어 아닌가요? 근데 이세님 이게 또 다르죠. 저는 결신 같은 사람을 좀 잘 못 이기고 아, 또 그러니까 카운터에 이세님이 카운터. 그런 느낌이에요. 이세님이 음. 뭔가 엄청 전쟁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특히 선턴을 엄청 잘 쓰세요. 선턴을 잘 쓰시는 분이라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아, 이거 전차공수 빼고 다녀오셨어요. 전창수 죽겠다 그러고 2개 다 죽겠네. 강 건너버렸네 하나는. 그러니까 이래서 이 리로비는 사실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데 팀플에서도 추가 리로비는 안 돼 지금 있어가지고. 에티가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았나요? 티가 좋아요. 이게 근데 전- 대회였으면은 에티오피아한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에티가 하는 게 제일 나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저기 그 전차공수가 있잖아요. 예. 저거 성 무시하고 달려가는 게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중국을 밀어버릴 생각이 있다면은. 아예 수도를. 네. 왜냐면 저기는 그 굳이 저기서 병력을 낭비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성벽에 방어력 19에 지금 그 뭐 원거리 공격력 11짜리로 한참을 쳐야 되는데. 근데 맞으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맞으면서 넘어가도 사실 2턴이면은 이제 그 전차 공주들이 거의 다 넘어갈 건데 맞아봤자 두 대란 뜻이거든요. 한 턴 날렸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래서 리로빌 웬만하면 안 하는 거고. 스크림 경기니까 그냥 연습 다 생각하고 하시지요. 또
또 리로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뭐 참. 리로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 흐름 끊기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게 중국이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리게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무조건 막았어. 그냥 저 합공 배치를 뒤로, 그러니까 앞이 아니라 그냥 앞에 언덕이 아니라 뒤 언덕에 배치해야 된다고만 깨달으면은 절대로 뚫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합공이 뚫렸다는 건 성벽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성벽을 과연 지으실지.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럼 마야 쪽이 어떤 게 낫지 않나? 마야가 근데 수비 라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또 병력 이동하면 결룰루님이 갔다 오신다네요, 이집트가. 처음에 리로비를 왜 했나요? 한 분이 튕겨가지고 중간에 들어와지면은 그냥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 친추가 돼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3턴 정도 지났고 그래서 리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거 팀플리그 하면서는 한 명이 튕겨도 이 팀 전체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리게임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대충 해도 사실 요번에 하지돈님인가? 네. 그분 경우는 지금 친추가 안 돼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된 건데 대회 때는 친추 제대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실제로는 미리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죠.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원칼님 카톡방 들어오시고 나서 예. 말씀을 막 하시네요. 전략 짜자고 얘기를 다 하고 오. 이거 중고론 팀 너무 세졌는데? 야, 원칼님을 어떻게 꼬셨는지. 중고론 팀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복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건 운명판에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보면 원칼님이랑 중고론님이랑 약간 그런 복지 쪽에서 좀 맞거든요, 둘이. 예. 약간 여자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건 근데 같은 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제가 너 팀장 관심 있으면 같이 할래? 이랬더니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 보이던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재밌어 보이던데 같이 할래? 우리 팀 와서? 이랬더니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따로 뭐 이렇게 한 거 없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중거런 형님이 원칼님한테 또 배우면 또 실력 일치월장해가지고 그러겠죠. 개인전도 다시 근데 씹어먹고 그러실 것 솔직히 같거든요. 말하면은 원칼이 가르치는 방식은 굉장히 정석적이에요. 정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약간 정석적인데 새로운 거 배울 때는 살짝 궁예님이 그런 걸 잘 하죠. 네네 궁예님 같은 경우가 이제 관측적인 거 많이 알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 많이 해봤다는 게 네.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죠. 있다면은 이제 궁예님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트나님도 약간 정석적이에요. 약간 느낌은. 근데 저는 뭔가, 약간 둘 다 섞여 있어요. 둘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투력만 빼면은 저죠. 그러니까 저는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알긴 하는데
지쳐서 하기 싫다거나, 그러니까 지쳐서 그렇게까지 그 치열하게 받는 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좀 이런 판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그 뚝심 있게 이제 집중력 있고 그러니까 하는 판 같은 걸 조금 피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손이 느려요. 그건 뭐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네. 나이 문제. 네, 너무 그렇게 나이 이야기를 이렇게 습습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상하이 쪽에 식군데 지금 보고 한 대 피 안 때리면 그 난다, 정도밖에 저거. 안 까지거든요. 일단은 저건 한 대 때린 거긴 해요. 한 대 때린 거긴 한데 진짜 안 깎여요. 그러니까 저게 그 매 턴마다 차는 거랑 이런 거 고려하면은 진짜. 차기도 하고 병력도 네. 나오면 이제 네. 하나씩 죽을 텐데. 네. 지금 카르타고 지금 거진상 가는데 저거는 진짜로 안 좋은 플레이예요. 처음에 밀려고 한다면은 아예 확실히 밀어야 돼요. 아니요, 근데 그리고 거신상은 나쁘지 않은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집트는 전투전차가 있잖아요. 이거 5칸씩 이동해가지고 원래 2대1을 생각했는데 3대1이 될 수 있겠다. 예, 엄청난 이동력을 바탕으로 지원 가서 3대1이에요. 중국을 미는데. 네, 지금 그 제 기준에서는 이거 중국이 잘 막으면은 사실 막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은 중국은 슈퍼 캐리를 하면서 메디팀이 이기는 거고요. 사실 메디팀이 근데 아니죠. 중거란 그래서 팀이죠. 근데 병력이 근데 좀 오버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을 저 확실히 밀려면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게임이 이상하게 흐르는 가능성의 변수를 줄이려면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단 거예요. 근데 저게 거신상이 왜 괜찮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전쟁 테크에 있는 건물이라 네. 아무래도 좀 아니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테크상에는 맞는데요. 14턴이네. 턴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 저걸 할 상황에 지금 유닛을 더 뽑았어야 돼요. 망치가 유닛을 더 조금 뽑아서 없긴 해요. 확실히 밀었어야 됐는데 지금 아니면- 만약에 저거가 이제 유닛으로 뽑았다면은 무조건 밀었을 것을 못 밀게 된다고 쳤어요. 그래도 3칼라면 충분히 밀지 않을까요? 아니, 나 이 정도- 하나쯤은 나 하나쯤이야 내가 거신상 하나 짓고 있는다고 해서 그러게 크겠어? 하면서 팀한테 미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위에서 도와줘야죠. 이제 D랑 예. 그 마야가 도와줘야겠죠. 아니 우리 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아까운 게 그 몇 번이고 말했지만 3대3 구도는 도시 피는 걸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원시티를 할지 지금 그러니까 다들 약간 그 6인 멀티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니까 그러니까 3대3이라는 그 게임 구조 자체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도시 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거 그 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를 많이 필 이유가 없었던 게 일단은 절대 못 지키는 구도예요. 못 지키니까 그 다른 자잘한 도시들은 절대 못 지키는 구도고 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약간 좀 특화시켜가지고 저는 상하이를 북경 바로 밑에 해가지고 사타일 요 정도 사슴 우측에 피고 꽝저우를 여기 펴가지고 이렇게 수비각을 보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근데 여기 저 아직은 몰라요. 여기 성벽도 올라간 도시라서. 그렇죠. 아직은 몰라요. 막을만 하거든요. 아직은. 도로가 지어지면. 근데 좀 늦긴 하겠다. 근데 상하이 쪽 저게 계속 포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생각보다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상하이는 지금 상병을 지금 미리 찍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사실 상병을 찍을 때가 아니라 이건 합궁으로 계속 유닛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하이라는 도시가 불타기 전에 최대한 유닛을 약간 때려줘야죠. 불태우고 상하이가 없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창병으로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합궁을 뽑았을 때만큼 많은 유닛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위기인 상황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메디팀. 이거 약간 좀 허무하게 약간 끝난 느낌이 팀이죠? 있는데 에티 마야 에티마야 중국이 GG를 쳤어요. 에티마야 중국이 GG를 쳤고 중거란 팀이 일단 빠른 GG 를 포기 선언을 쳤네요. 했습니다. 네.
아, 이러면은 이제 1티어에 거의 근접한 원성님이 출격해야죠. 진짜 1티어가 뭔지 보여줘야죠. 네. 원성님이 경기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